여러분 키워드만 알면 3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렌입니다. 네, 오늘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키워드와 상위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키워드가 너무 어렵고 키워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공부하고 키워드를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업이 실제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키워드에 대한 오해.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어떤 강의를 들어도 말하고 있는 이 키워드가 진짜로 중요할까요? 네, 키워드는 솔직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초보자에게는 키워드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키워드에 목숨 거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유튜브의 영향이고 강의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상으로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요즘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되겠죠. 유튜브는 뭔가 자극적이고 어그로성 제목과 썸네일을 걸어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제 영상도 보면은 확실히 제가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뭐 매출 얼마, 뭐 돈 쉽게 버는 방법, 뭐 대단한 특급 스킬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나 제목을 구성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튜브에는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있고 실제로 진짜 좋은 정보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진짜로 좋은 정보를 풀어야 사람이 모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혜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만 하세요. 여러분 키워드만 알면 3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믿지 마시고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이 사람이 말하는 전략은 뭔지,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건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내가 납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키워드로 돈 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뭐 자기만 따라하면 돈 벌 수 있대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간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가셔야 되지. 무조건 어떤 사람이 키워드 알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돈 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결국 남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믿어야 되고 본인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 분야에서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막 엄청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초보셀러 기준의 브랜드 소싱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소싱이란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구매 대행이나 판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보셀러 기준이고요. 월 매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다른 스킬이 필요할 수 있어요. 뭐 키워드, 상위 노출, 뭐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매출이 적은 초보 셀러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상품이 더 중요하다. 키워드는 부수적인 거다. 그리고 초보 셀러 기준에서는 이 키워드 상위 노출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키워드 상위 노출 하는 것이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키워드를 공부하고 분석해서 만약에 올렸다고 해봐요. 상위 노출을 어떻게든 했다고 해봐요. 안 하는 것보단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품 하나만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당신은 마켓에서 상품 하나만 팔 수 있어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든 광고하고 상위 노출하고 키워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상품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에 이 쏟을 시간이 없어요.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올려봐야 되는데 대부분 팔릴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다가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갈 때까지는 다양하게 팔아서 이 상품 보는 눈을 키우셔야 상품 보는 눈이 없는데 감이 없는데 키워드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뭔가 좀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뭐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키워드로 하면 되는 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비즈니스 말고 원래 오프라인으로도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여러분 이마트 가시죠. 이마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 생각에는 이 계산대 코너가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네이버로 치면 상위 노출 1페이지예요. 그쵸? 상위 노출이 좋은 이유는 물건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계산할 때 이쪽을 다 가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엄청 큰데 우리가 모든 코너를 가진 않잖아요. 근데 계산은 모두 하잖아요. 계산대 코너는 이 노출량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 온라인 쇼핑몰로 치면은 상위 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대 코너에서 물건을 많이 사시나요? 자, 내가 원하는 제품은 저기 2층 구석 코너에 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제품은 계산대 코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실 건가요? 누군가는 저 구석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직원에게 물어봐서라도 찾아요. 이거를 온라인 쇼핑몰이랑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상품이 좋으면 수요가 있는 좋은 상품을 올리면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찾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 비즈니스나 이 이마트나 똑같아요. 결국은 고객이 물건을 사는 행위잖아요. 이 본질은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물건이 좋은 자리에 없더라도 찾아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물건을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초보자 때는. 왜? 이 계산대 페이지에 물건을 놓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쪽 2층, 3층의 구석에 놓는 거는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최대한 좋은 물건을 많이 깔아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라면 신라면인데 신라면은 저 뒤에 있고 새로 나온 뭐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을 앞에다가 할인해놓고 막 시식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위 노출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그걸 먹어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괜찮은 라면만 잘 갖다 놓으면 굳이 그 앞자리가 아니고 구석에 있어도 누군가는 와서 그 물건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초보자가 하는 치명적인 착각 보통 이래요. 왜 상품 안 팔리지? 내가 볼 땐 좋은데. 자기 기준에선 좋다고 해요. 근데 막 초보자 때 이런 게 와요. 뭐 상위 노출 해주겠다.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초보자 때는 막 물건을 올렸는데 막 안 팔려요. 분명히 내가 볼 땐 좋은 물건인데. 그럼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 문제였구나. 내 물건이 눈에 안 띄니까 안 팔리는구나 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셔가지고 도움받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이거는 초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싱을 하는데 막 와사비 막 개껌을 판다고 해봐요. 해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와사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요. 와, 이거 대박이다. 한국에 없는 건데. 이거 대박 나겠다. 물건을 올려요. 수요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왜 안 팔리지? 이거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는 거네. 광고해야겠다. 광고하면 팔리겠지? 보통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 한 번쯤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마트 가면 그냥 거기 앞에서 행사하는 것만 사시나요? 뭐 세일하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세일을 안 하고 비싸게 팔아도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중국 구매 대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 구매 대행은 노브랜드 상품이에요. 브랜드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여기다 키워드를 갖다 붙이고 포장을 해서 좋다라고 팔아야 돼요. 광고해야 돼요. 혹은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야 팔리겠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팔려요? 자, 여러분, 내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코카콜라죠. 근데 마트 가면 이런 콜라도 있어요. 롯데마트의 초이스L, 이마트의 노브랜드. 자, 이런 콜라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콜라들은 막 앞에서 광고까지 해요. 세일해준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팔리니까. 이거는 노브랜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브랜드 상품이에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굳이 노출하고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이 처음에 팔기가 좀 쉽다라고 생각해요. 노브랜드는 내가 여기다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가격 설정도 잘해야 되고 광고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것도 설득해야 돼요. 이 콜라는 맛있는 게 써있죠. 뭐 노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최적의 소재와 제조 방법을 찾아 가장 최저의 가격대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노브랜드의 이념과 철학, 당신의 스마트 컨슈머 되는 길. 왜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을까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걸 사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건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까. 가격도 훨씬 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코카콜라는 그냥 코카콜라 해놓으면 팔리죠. 자, 근데 이 코카콜라는 원가가 비싸겠죠. 처음에 가져올 때. 이거는 싸겠죠. 원가가 엄청. 그러니까 이거를 잘만 팔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에서도 중국 구매 대행, 중국 사입을 잘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어요. 내가 중국에서 싸게 가져와가지고 브랜딩 내가 포장 잘하면은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는 가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엄청 많이 마진을 남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보자가 이런 단계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거면 일단 브랜드로 실력을 쌓고 상품 버는 돈을 키운 다음에, 아, 내가 물건을 팔아보니까 콜라가 잘 팔리네? 그럼 내가 콜라를 중국에서 가져와 봐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야, 여기다가 브랜딩 해볼까? 여기다가 내가 상세 페이지 키워드 작업 해볼까? 콜라가 잘 팔릴지 사이다가 잘 팔릴지 환타가 잘 팔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그거를 포장만 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자, 광고, 가구매, 최악의 방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보자에겐 최악의 방법이에요. 누군가 실력자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광고라는 건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미 이게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이미 팔리고 있는 걸 더 잘 팔기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셀러들은. 아니면 기업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도 있고 초반에 수익이 안 나와도 버틸 체력이 있기 때문에 광고에다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셀러들이 1인 셀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광고를 하고 상품 작업을 하나요? 여러분, 실제로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러 가면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온라인 쇼핑이고 뭐 그냥 사업이란 거 자체를 아예 처음 하는 사람한테 중국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키워드 작업하는 거 알려주고 광고하는 거 알려주고 가구매 상품 작업하는 거 알려준다. 이게 될까요? 정말 천재들은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너무 어렵다. 광고라는 건 진짜 어려운 분야입니다.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광고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상품이 진짜 노브랜드 상품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상품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만드는 작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1인 셀러가 구매 대행 사업 처음 해봤는데 이 온라인 시장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떤 아무 상품 가져다가 여기다가 포장만 잘한다고 될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맞을지, 그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그게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가구매가 뭐냐면, 그러니까 리뷰 작업하는 거예요. 그 업체가 있거든요. 돈을 주면 내가 내 상품 올렸는데 이거 가짜로 구매해서 리뷰 남겨줘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와사비 맛 껌이 있어요. 와사비 맛 껌. 이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요? 아니죠. 애초에 판매 가능성이 없는, 애초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상품은 사람들이 광고를 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품이 수요가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가 가장 먼저 와야 돼요. 이 단계를 뛰어넘고 상위 노출 키워드 광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애초에 와사비 맛 개껌은 수요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수요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겨자맛 초콜릿이라는 게 나왔어요, 새로. 가게 맨 앞에 있는데 막 할인까지 해요. 가격 경쟁까지도 돼. 반값이야. 그럼 사실 건가요? 저라면 안 삽니다. 저라면 2배 비싸더라도 허쉬 초콜릿을 살 것 같아요. 자, 좋은 제품은 제품 자체가 광고다. 제품, 브랜드만 좋으면 고객이 알아서 찾고 고객이 알아서 5점을 줍니다. 고객이 알아서 찾는다는 거는 이 역할 자체가 키워드 상위 노출 역할을 하는 거고, 고객이 알아서 5점을 준다는 거는 이 자체가 가구매 리뷰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상품이 좋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팔리지도 않을 제품을 포장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팔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여러 개를 올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초보셀러의 생존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온라인 마켓이 없어졌어요. 해외 직구를 이제 막는데요. 네이버 쿠팡에서. 그럴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우리? 네,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 직구 상품의 수요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마켓은 없어져도 수요는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상품이고요. 온라인 시장은 계속 변할 거예요. 쿠팡이 해외 직구 안 할 수도 있고 네이버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에 맞는 전략만 하시고 네이버에 맞는 키워드 전략, 뭐 쿠팡에 맞는 키워드 전략,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시면 이 시장이 변했을 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시장이 변해도 이 판매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고객이 상품을 어떻게 사는지, 어떤 걸 사는지, 어떤 식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들이 하는 스킬만 배우실 건가요? 뭐 키워드 어디서 따오는 방법, 뭐 광고하는 방법, 그런 거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물론 경험은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물건 샀는데 나는 평소에 이런 물건 사는데 나는 광고에도 광고하는 물건 잘 안 사던데 고민을 해보시면 결국에 사람은 이런 걸 사는구나 소비자들이 이런 걸 사는구나 이런 거를 처음에 어렵지만 계속 고민하고 납득을 본인이 하셔야 실력이 키워지고 그런 실력이 키워져야 온라인 시장이 변하더라도 계속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 수강러의 최후. 자, 단기간에 대량 등록 강의가 작년 2021년 정도에 되게 유행했어요. 대량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을 때 그리고 마켓에서 막 상품수 무제한일 때 쿠팡에서 특히 상품수가 무제한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때 어떤 분이 월 1,000만 원씩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대량으로 막 올린 거예요. 그냥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그냥 막 따라만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물건만 막 올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쿠팡에서 상품수 제한을 합니다. 무한개였던 상품을 1만 개만 해라. 보통 막 이때 막 10만 개씩 올린 사람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벌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본질을 무시하고 그냥 어떠한 스킬이나 그냥 쉬운 방법을 간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크게 흔들립니다. 자, 그분은 수익이 이 이후로 200도 안 나왔어요. 200도 안 나왔고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강의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질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돈을 한번 벌어보면 또 이런 대단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따라만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내가 돈을 벌어봤으니까. 계속 그렇게 찾다가 결국엔 자리를 못 잡아요. 근데 처음에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력을 키우면 어떠한 변화가 와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상위 노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노출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키워드 좋은 게 뭘까? 키워드만 있으면 돈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때문에 더 그런 스킬이나 자극적인 용어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본질입니다. 결국은 상품이고 결국은 상품을 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헤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